강의를 다해서 이어서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브라운 운동까지 했죠. 브라운 운동이라는 게 입자들이 이렇게 굉장히 미세해지면 지들끼리 충돌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전제 조건이 깔렸죠? 미세한 입자 같은 경우에, 그죠? 큰 것은 지들끼리 충돌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줄어들잖아요. 왜냐하면 입자가 작아지면 그만큼 표면적이 크잖아요. 그 입자의 표면적, 그렇죠? 표면적이 커져가지고 그만큼 충돌할 확률이 좀 더 크지만은 입자가 큰 것은 그러지 못한다. 그래서 입자가 작은 입자들은 표면적이 커져가지고 입자들끼리 이렇게 충돌을 할 수가 있어서 그만큼 이렇게 마구자구 불규칙적으로 막 운동을 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직접 차단이라는 것도 배웠고, 그 다음에 광설 충돌 배웠다. 관성 충돌이랑 이제 직접 차단의 큰 두 가지 차이점은 이 관성 충돌은 유선이 빨라가지고, 그렇죠? 빨라서 입자와 같이 그러니까 여가포에 있는 섬유 입자와 이렇게 충돌해가지고 이렇게 이 섬유의 입자에 이렇게 부착돼가지고 이렇게 걸러지는 거다. 근데 직접 차단은 이 유선이 갑자기 느려져서, 그렇죠? 그래서 입자에 딱 충돌하는 거다. 그래서 봤을 때도 이런 관성 충돌과 직접 차단 두 가지 여가 원리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냐? 그 다음에 이제 확산에 의한 거예요. 확산.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입자의 직경이 0.1 마이크로미터. 0.1 마이크로미터면 얼마나 작은 거예요? 0.1 마이크로미터면 이거를 마이크로는 좀 우리가 조금 가늠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0.1 곱하기 0.1 마이크로미터는 1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미터죠. 이렇게 하면 10의 마이너스 7승 미터네요. 10의 마이너스 7승. 엄청 작은 거네요. 그렇죠? 이하로 매우 작은 경우 배출가스 중 입자는 가스 분자처럼 어떤지 브라운 운동을 한다. 가스 분자도 엄청나게 미세한 분자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같이 이런 입자들도 브라운 운동을 한다. 그래서 브라운 운동을 이렇게 막 하는데 이 입자들은 이 배출가스의 유선을 따라지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확산에 의해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가섬유에 부착되어 제거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관성 충돌, 직접 차단, 이렇게 확산에 의한 이런 여과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그렇죠? 유속이 빨라지든 늦어지든 이 입자에 충돌하는 게 있을 거고, 그렇죠? 다음에 유속이 늘어져 가지고 여기에 인터셉트 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입자들이 이런 농도 차이에 의해, 즉 브라운 운동에 의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여기에 이제 동시에 일어난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중력에 의해, 그죠? 만약에 이 입자들이 충분하게 크다고 하면, 그죠? 여기에 달라붙지는 않고 뚝 떨어져 가지고 분진 대적함, 저번에 배웠죠? 분진 대적함에 좀 벽을 쳐가지고 뚜루루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집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가지 동시에 일어난다. 그런데 핵심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관성 충돌, 직접 충돌, 그리고 확산에 의한 충돌, 즉 브라운 운동에 대해, 그죠? 이거에 대해서 좀 핵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전기적 인력에 대한 집진 효과에 대해서 여과되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 전에 정전기적 인력, 물리 시간에, 물리화학 시간에 맨날 정전기적 인력으로 뭔가 끌어당겨진다.
뭐 그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개념을 이렇게 정확히 가지고 있나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우리 학생들 좀 정정기적 인력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자 이미지를 좀 주기 위해서 한번 이 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뭐 구글에서 에서 가져온 거고, 그래서 보면 자 정정기적 인력이라는 것은 정전기적 인력이라는 것은 자 반대되는 어떤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이게 하전된 어떤 물질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왜 그러냐? 왜 끌어당기냐? 그렇죠? 그런 거죠. 뭐 설명을 여기 뒤에서 할 건데, 자, 처음에는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아무 전하를 중성으로 이렇게 이 물질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물질의 한쪽에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가, 그러니까 뭐 전자라고도 해도 되겠죠? 이 마이너스가 한쪽으로 딱 치우쳐졌어요. 어느 순간. 그러면 다른 물질이 가까이 오잖아요. 그럼 이 마이너스 때문에 이쪽 플러스가 이렇게 유도가 돼요. 유도가 돼가지고 이 둘끼리 이렇게 잡아당기는 인력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죠? 자, 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한번 쭉 봅시다. 보통의 상태에서는 자 전하의 이동이 없는 자 정지 상태. 그죠? 아까 말했죠. 이렇게 보통에서는 이렇게 전하가 이동이 없는 정지 상태다. 하지만 어떤 대전된 물체, 그러니까 뭔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자, 여기에 가까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 마이너스와 반대되어 있는 이렇게 플러스가 이렇게 유도가 된다. 그래서 뭐 인력이는 인력도 발생할 수 있고 청력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밑에 좀 봅시다. 예를 들어 보면 자 이렇게 양으로 대전된 물체면 자 만약 자 지금은 여기 대전체가 마이너스네요. 자 뭐 봅시다. 양으로 대전된 물체면 물체에 있던 양전하들이 자 청력에 의해 반대쪽으로 몰리고 음으로 대전된 물체는 인력에 의해 대전된 물체 근처로 보인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이렇게 어떤 마이너스로 이렇게 대전됐다는 것은 어떤 중성의 물질이 있는데 이런 어떤 전하를 이렇게 갖게 이렇게 해준 거예요. 대전됐다. 그러니까 우리 뭐 이건 뭐 다 이해할 것 같고 이렇게 대전된 어떤 게가 있으면 부도체는 전하를 이렇게 띄지가 않는데 여기 안에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대전체의 이 마이너스를 이렇게 가까이 하면 요 가까이에는 그렇죠? 플러스가 이렇게 모일 거고, 그렇죠? 그리고 요 바로 인접한 옆에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쌍으로 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또 옆에 인접하고 있는 자 입자들이 또 이렇게 대전이 돼요. 이 마이너스 좀 가까이 있는 플러스가 이렇게 되고, 그렇죠? 또 플러스 옆에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또 플러스가 마이너스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최종 자 대전체가 마이너스지만 마이너스와 가까이 있는 것은 이제 플러스로 대전이 되고, 그리고 그 반대편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대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뭐 이건 아는 거지만은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전하를 띠는 물질은 자, 그죠? 그 전하와 반대되는 어떤 입자들이 그죠? 어떤 자 전하를 띠는 어떤 입자, 어떤 이렇게 여가포가 자, 입자들이 마이너스 성질을 좀 띠면 그죠? 얘가 이렇게 인력에 의해 이렇게
여기다 붙겠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과될 때 이제 정전기적 인력이 이렇게 인력으로 인해서 여과를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이다. 자, 이게 어떤 거냐? 뭐 다 얘기는 했어요. 입자와 여과포. 여기 입자와 이거를 뭐 이걸 여과포 입자라고 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오염 물질에서 나온, 그렇죠? 이것은 자, 여과포에서의 섬유 입자. 그렇죠? 그러면 이 입자와 여과포 또는 자, 입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여과 섬유에 부착이 된다. 왜 그러냐? 여과포를 구성하는 섬유는 약간의 어떤 전기성을 띠고 있어요. 전기성을 띠고 있어서 자, 배출되는 분지는 대전 정도와 극성을 고려해서 적합한 여과포를 사용하면 자, 집중력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자, 앞서 이렇게 여과포 입자가 있으면 자, 함진가스 이렇게 유속으로 이렇게 흘려준다고 했죠. 그러면 자, 이 여과 섬유가 만약에 전기성을 띠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서는 자, 관성 충돌이나 자, 직접 충돌, 그렇죠? 그런 게 영향을 가해서 이렇게 이 여과 섬유가 이런 오염 물질을 흡수할 수 있겠지만 여기다가 그렇죠? 어떤 전기성을 더 띄워주면 이 관성 충돌이나 직접 충돌에 의한 거의 힘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플러스로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더 잘 붙겠죠? 더 잘, 그죠? 그죠? 충분히 이건 그죠? 그래서 전기성이 띄는 어떤 여과포를 이용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 네. 그래서 입자와 여과포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너무 강할 때는 하지만 자, 탈진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여과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전기적 성질이 너무 커. 막 이렇게 막 델타 3 마이너스 이렇게 너무 커. 근데 입자가 딱 달라붙었어. 근데 얘를 털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뭐 진동식 쉐이커 그렇죠? 이걸 막 이쪽으로 털어주고 이쪽으로 털어주고 막 한다는데 이게 안 털어져. 그러면 자, 이 여과포를 계속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 안 털어지잖아요. 이렇게 안 떨어지죠? 그러면 이거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자, 그 여과포가 전기성을 너무 많이 띠면 이 터는 거 이걸 떼어내는데도 힘들어서 또 어떤 요거를 탈진으로 하는데 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자, 그리고 입자가 큰 경우에는 분진의 중력 작용에 의해서 자유 침강하여 여과포에 부착 제거되어 분진되고 직접 제거된다. 그러니까 뭐 입자가 크기가 크면 자, 원래 충돌하면 입자가 크면 바로 중력으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얘가 이 전기성을 띠고 있어서 입자를 조금만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서 얘가 여기서 쭈르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해서 뭐 지금까지 뭘 배웠냐?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걸 배웠냐? 자, 지금까지 관성 충돌 배웠고, 그 다음에 직접 차단이라는 걸 배웠고, 그 다음에 확산이라는 걸 배웠고, 중력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여과가 일어난다.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관성 충돌은 뭐예요? 이렇게 자, 유속이 너무 빨라가지고, 그렇죠? 이 입자들이 이렇게 여과 섬유 입자와 탁 충돌해가지고, 그렇죠? 큰 관성력에 의해서 여기에 탁 부착돼가지고, 그렇죠?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다는 거고, 직접 차단은 자, 유속이 갑자기 자, 느려지면 여기서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여기 자, 여과 섬유 근처에다 부착되는 거고, 확산은
아주 작은 미세한 물질들이 지들끼리 충돌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딱 붙는 거고, 그죠? 중력은 뭐 무겁거나 큰 게 뚝 떨어지는 거고, 정전기 인력은 여가 섬유의 근처에 어떤 전기성을 띠는 어떤 거를 좀 넣어주면 얘들이 딱 붙는 거고. 그러니까 요돌 요가들이 동시에 작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함진가스 있잖아. 함진가스가 어떤 성격을 띠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잘 분석을 해가지고 관성 충돌이나 직접 차단이나 뭐 확산이나 중력, 전기력 요런 힘들을 원리들을 잘 적용을 하면 이 함진가스를 효율적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교재에서는 이렇게 표로 좀 정리를 해놨어요. 입자 직경과, 그렇죠? 그다음에 채집 효율, 에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경험적으로 단일 섬유에 있어서 3차원의 섬유 집중력 효율 에타는 분진의 입자의 직경에 따라 비례적이다. 그렇죠? 입자가 크면 클수록 집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렇죠? 그렇지만 입경에 따른 총 집중률 그러니까 그러면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은 여기 입자 직경이 매우 작은 범위, 그러니까 여기가 1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입경변에 따른 집진 효율 에타 값은 정전기력과 확산이 지배적으로 작용하므로 입경이 증가함에 따라 효율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입자의 직경이 작으면 작을수록 브라운 운동, 즉 확산에 의해서, 그렇죠? 입자들이 운동하게 되고, 그런 것들은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렇죠?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바로 붙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입자가 작으면 효율적이지만은 이런 범위, 입자의 이제 범위가 있는데, 이 범위 1에서는 입자가 크면 클수록 이게 효율이 감소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으면 작을수록 확산과 정전기력에 의해서 크게 지배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범위 2에서는 관성력에 의해 지배된다. 그렇죠? 이것은 집진 효율은 관성 효과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입경이 커지면 관성에 의한 충돌이 증가함으로써 입자의 크기에 따라 비례한다. 그렇죠? 입자의 크기가 어느 정도 커지면, 그렇죠? 입자의 크기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관성을 더 많이 받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과 섬유와 입자와 이렇게 충돌을 잘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범위 2에서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이렇게 증가한다. 그리고 범위 3에서는 입자 직경이 너무 커져버리면 붐진 입자는 반사되고, 그리고 높은 공기 속도 때문에 섬유로 날아가는 경우가 있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범위에서는 집중효율 에타의 감소는 분진 입자가 반사되고, 그렇죠? 공기의 높은 속도의 방해 효과에 의하여 일어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높은 배출가스 속도에서 충돌로의 입자 반동, 그리고 충돌로의 입자 분출, 그리고 높은 배출가스 속도에 의해서 여가포의 섬유에 대한 일단 부착성 때문에 분자 입자가 반사되고 공기 높은 속도의 방해 효과에서 일어나게 된다. 이 정도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놨는데, 그냥 입자 크기에 따라서 확산도가 정전기력이 지배하고 관성력이 지배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놓은 겁니다. 그냥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정전기적 인력, 뭐 이런 직접 차단, 관성 충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쉽게 유출할 수가 있겠죠? 그죠? 책의 내용이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좀 거의 다 소개를 해놔가지고 책에 있는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그 이런 여과 원리, 그러니까 직접 충돌, 뭐 관성 충돌, 정전기적 인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자가 어떻게 여과부에 포집이 되고 어떻게 서로 어떻게 작용되는 건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자, 여기서 시간이 좀 됐죠? 됐을 것 같아서 조금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냥 우리가 예전에 좀 수직 같은 것도 많이 열심히 했으니까 조금 쉬어가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런 여과 원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봐요. 뭐 그리고 대기환경 기사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이쪽 여과 장치 이쪽에서 문제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좀 책에도 잘 나오고 그랬으니까 좀 공부도 많이 해서 복습도 하고 해서 좀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정리를 한번 해봐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가 좀 다가오는 것 같은데, 자, 시험을 대면 시험으로 보고 싶은데 오프라인으로. 근데 이게 학생들이 대부분 다 대구에 와 있나요? 그걸 몰라가지고, 그래서 아직 학교에서 지침이 아직 내려오진 않아서 시험을 대면으로 봐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는 그 기말고사 대비해서 공부는 좀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자, 시험 범위가 조금 많아서 좀 많이 부담되긴 하겠지만, 뭐 지금까지 학습 노트 잘 썼잖아요, 그렇죠? 학습 노트 잘 썼으니까 복습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잘 맞을 수 있게 제가 문제를 내도록 해볼게요. 그러니까 자, 지금까지 한 거 좀 쭉 다시 복습을 해보고, 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